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미국 하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시민에 의한 민주주의를 목표로 민주주의라는 나라들을 세워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그에 준하는 나라이고 또한 이 시민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시민들이 더욱더 깨어나고 본인들이 국가의 주체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미국의 이 선거에 의한 민주주의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민주주의 작동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미국은 선거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프랑스의 혁명보다도 훨씬 더 진보하고 구체적이고 또 가장 선진화된 그런 혁명이었고 또한 성공한 혁명이었던 것이죠. 바로 영국으로부터의 이 독립전쟁, 독립혁명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그렇게 탄생한 미국이 어떤 정체성으로 오늘날 강대국이 되었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강한 미국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물이라고 하죠. 이제 집단, 이 집단은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처지의 경험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부적 결속을 통하여 집단이 처한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면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은 집단을 더욱더 공고하게 결속시키면서 마치도 생명체처럼 성장하고 쇠락하고 사멸하면서 그러면서 집단도 무너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전쟁을 하였던 유럽에서는 지역, 혈통, 언어에 기반하여 19세기 초부터 민족이라는 정체성이 발현되었고 이 민족을 중심으로 국가들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출발한 식민지 미국은 영국의 영향권 아래로 급속하게 들어갔죠. 그러면서 영국의 해외 영토로서 운영이 되다가 영국의 왕정에 반대하면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영국의 절대 영향이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식민지 미국은 유럽의 여러 나라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들을 다르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전쟁이라는 공동의 경험,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새로운 미국을 건설했죠. 비록 언어와 혈통이 달랐지만 미국식 시민 민주주의 국가라는 정체성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흑인들에게는 시민 민주주의 정체성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나중에 남북전쟁의 화근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럼 5,000년 역사를 가진 한반도는 어떨까요? 한반도도 실제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대몽항쟁을 거치면서 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려는 수많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켰는데 1231년부터 1259년까지 전체 9차례의 몽골과의 전쟁에서 고려는 그야말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의 승려, 노예, 농민들 모두가 대몽항쟁에 참여하면서 강력한 민족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민족이라는 각성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87년 충렬왕 때 관료이자 문인이었던 이승휴는
제왕운기를 통해서 단군 조선부터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발해를 민족의 뿌리를 보고 단군 시절로부터 여러 왕국의 역사를 대서사시로 편찬하였죠. 그러면서 요하의 서쪽인 중원 대륙의 역사와 요하의 동쪽인 우리 민족의 역사를 분명히 구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성윤은 난세에 바로 몽골의 침략과 그리고 몽골의 사실상 화친이지만 몽골의 절대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이 고려의 자주권을 고면하게 되었고, 이런 난세에 정치, 사회, 윤리의 재확립을 목표로 하여 그 가치 기준을 역사적인 것으로 자각하려는 의도에서 제왕운기를 집필하였습니다. 이렇게 제왕운기에서 시작된 단군기원의 역사의식은 고려 말 개혁파 신진 사대부들에게 그대로 전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국 조선은 단군을 국조로 세웠고 동국 통감을 비롯한 조선의 정사에도 단군이 국조임을 밝혀 우리 역사의 첫머리에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태조 이성계는 단군 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국호를 조선이라고 했고, 조선의 역대 왕들은 지속적으로 단군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강제 병합에 항감해서 오늘날 한반도는 더욱더 강한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혈연과 인종 그리고 민족을 초월하여 시민민주주의라는 정체성으로 미국을 결속하였지만, 건국 당시에 소외됐던 흑인들은 민권운동을 통하여 미국 사회의 당당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전 세계에서 온 유색인종 이민자들도 미국의 시민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 되게 하였고, 미국은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극단적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미국이라는 공동체를 결속하는 미국 시민이라는 정체성에서 유색인종과 이민자들을 배제하자라는 선동을 하면서 미국은 지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민주주의의 상징이자 작동 방식인 선거 때마다 미국은 남북전쟁 때처럼 분열이 되고 정체성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과연 이 정체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정체성을 나아가야 할 것인지를 놓고 점점 그 기로에 다가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우리는 미국의 소수계로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팬데믹과 경제난국, 그러면서 그 문제점들을 서로에게 이전투구하면서 분열하고 있는 이 격동의 미국에서 소수계이면서 한반도로부터 온 우리 한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요? 미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하고 있는 미국의 정체성의 실효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스스로의 자표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